네, 안녕하세요. 자, 현대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던 내용,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얼마 전에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준에 있어서 위에 있다. 그러면 좋은 자리, 그리고 밑에 있으면 안 좋은 자리,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준,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기준선이 있긴 하지만, 이 기준선과 상관없이 쉽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박스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지지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 좀 너무 빨갛죠. 이렇게 지지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저항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중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여기서 이제 작은 박스 위에는 또 상단의 작은 박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좀 말씀드리면서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위치에 있어서 좋은 자리, 그러니까 상단이죠. 위쪽에 좋은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자 흐름이 나오면서 이탈하지 않고 지지가 되는 모습,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모습에서 당연히 아직까지는 기준 위에 있다. 전체적인 박스의 위에 있는 상황. 그러면 나쁜 그림이 아니에요. 밑에 있다라고 해서 또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안 좋다, 좋다라고 이제 제가 구분한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과 상승하는 데 부담되는 자리, 뭐 이런 뜻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탈이 됐을 때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 되지만 확률적 그리고 이제 흐름에 대한 위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여기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상에서 이탈되는 것을 밑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이탈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지금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 기준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탈이 됐을 때 밑에 내려왔을 때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기준에 이렇게 기준 잡고 이탈이 되면 뭐 손절한다, 아니면 좀 관망하겠다, 이러한 어떤 전략이 미리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징으로 보게 되면 흐름상에 있어서 여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나왔어요. 분명히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 위치를 보게 되면 저점을 높이는 상황에서 추세도 약간 우상향으로 바뀌면서 이 위에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러면 이 위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빠지면 좋지도 않지만 이 위치에서도 이렇게 빠지면 좋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과 기준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좋지 않다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는 괜찮은 자리다. 이 자리까지는, 그렇죠? 네, 이 자리까지는 괜찮은 자리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밑에까지 내려오면 저점 매수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대응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시간에 약간 뭐 하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문제가 되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개인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지금 개인이 매수를 해준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흐름상에 대한 추세에 대한 최저점이다. 뭐 이렇게 또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추세적인 매매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위치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까 딱 말씀드린 이러한 위치, 그 다음에 이러한 위치 이렇게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상승할 수 있는 자리 다 상승할 수 있어요. 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 상승을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손실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이제 봐야죠. 손실이 크고 수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예, 그러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요한 구분 자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매수, 이 자리에 매수, 뭐 이 자리에 매수, 어디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런 자리 내려오면 얼마 마이너스, 이 자리에 오면 마이너스 얼마, 그죠? 이게 위치에 따라서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상황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추가 상승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 여기에서도 올라간다라고도 보기 어렵지만 올라갔을 때 과연 한 번에 뚫고 올라갈 것이냐, 밀렸다가 올라갈 것이냐, 그렇죠? 이러한 것도 계산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그래서 어떤 뭐 방향 그리고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했을 텐데 사실 이거를 큰 그림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대응과 단기적으로 하는 대응이 따로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는 일단은 이 밑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저는 일단 자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상승이 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상승이 좀 약할 때도 저는 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에 있어서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 눌림까지 기다린다라는 건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올라갔다가 이 자리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이렇게 빠지면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아예 여기에서 저항이 생기는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를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왔다가 갈지 더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저항에 대한 위치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탈이 되면 관망 또는 뭐 추가 매수에 대한 것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그냥 지켜보는 게 당연히 좋죠. 저는 이제 잘라내겠지만 그래서 자 이제 대응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제 중장기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야 이런 그림이면 좀 시간 투자하면 가는 거 아니야? 대부분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올라간다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그림을 봤을 때 또 이런 추세를 아마 얘기들 할 거예요. 이 추세를 기다리신다. 수십 프로 하락입니다.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득이 되는 것보다는 실이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그냥 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 쉽게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딱 어떤 뭐 상승 하락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위치에 따라서 대응을 하신다든지 그 흐름의 위치 그러니까 흐름과 위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어떤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